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한다면 오늘 비록 코스피가 1% 빠졌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썩 좋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에 FMC가 있어요. 그 결과에 따른 시장의 흐름, 이번 주만큼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 빠졌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0.7%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상승폭이 조금은 두드러지는 종목은 보이지 않고요. 다만 반도체하고 또 원전주 이쪽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몇 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오늘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FMC가 있으니까 충분히 경계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코스피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기관과 외국인도 오랜만에 양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16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63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급은 견조했었고요. 또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났습니다. 9월 1일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번 달 처음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1770억이었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롯데관광개발,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한국항공우주, NC소프트, 파라다이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일단 기관 자체는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국 FM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는 내일 새벽쯤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인지 전날 미국 증시는 모두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1%였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2%로 모두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렇다고 또 큰 폭의 등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는 0.3%의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아시아권의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전날과 거의 비슷하고요. 대만은 0.4%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는 0.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미국과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셨듯이 모두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의 상승폭에 견주어 본다면 굉장히 미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모처럼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신 것처럼 오늘의 조정은 단지 최근의 상승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파란불이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밑에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것은 지수가 11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정장에 대해서 생각과 염두를 해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또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FMCA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팩트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을 한번 조심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FMC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물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는 주가에 조정이 있는지 이것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고요.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그때 조금씩 투자의 계획들을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보다는 비교적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보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조금은 길게 봤을 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염두에 두고 시장 흐름을 본다면 저는 분명히 그 주도주는 바로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주도주도 있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이쪽도 시장 흐름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조방원 관련주보다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더 많은 메이저 세력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올 것이고요. 또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SK증권에서 오늘 11만 원까지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진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가격에 대한 제시가 있고 나서 그 가격을 터치하지도 못하고 주가가 빠진 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제시했는지 그거는 조금만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맞지 않는 업종들, 단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관심을 가져오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중심주가 강하게 달릴 때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을 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훈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 조금만 뒤에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업종들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업종들을 기관과 외국인이 쏠리고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찌 본다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업종이 추려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시장을 많이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고, 또 내일 새벽에 FMCA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며칠간의 시장 흐름에 또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항상 실적이 양호하고 또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튼튼하다면 그런 업종들은 항상 조정 장세에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런 구간을 꼭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를 몇 개 더 살펴보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하단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 사실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HBM 공급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HBM 반도체가 나오기 직전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있잖아요. 낸드 플래시하고 D램 반도체, HBM이 나오기 전에 주류를 이뤘던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공급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부터는 공급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격 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낸드 플래시 5위 기업, 어제 말씀드린 기업인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업도 가격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 공급 소식이 나온다면 정말로 그때는 11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1년도 고점 그때가 8만 8천 원이었나요? 그 가격은 충분히 근접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승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콜테스트 통과라든지 공급 소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순히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는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었고, 여기에 만약에 엔비디아 이슈가 붙게 된다면 충분히 88,000원도 넘어서 9만 원, 뭐 10만 원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게 뭐 아이스크림 공장도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1년도 당시에도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은 최소 몇 개월 정도, 반년 이상은 이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다 보니까 유난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도 늘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통해서 몇 개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세 번째,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만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직전 고점도 확연하게 돌파했습니다. 일단은 방산 관련주죠. 그런데 오늘 LRG 넥슨이라든지 또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종목만의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도 오늘 한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하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이 두 팀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을 진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크게 고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만의 실적을 넘어서 미국에서 어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보다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고 또 원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대감이 오늘 많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클로버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위에 꼬리를 지금 많이 달고 있죠. 어쨌든 이 종목은 로봇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쪽에서 관련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뭐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또는 자율주행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이쪽 관련주는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11번째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G2G 바이오 이 종목이 지금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핵심 기술 중에 이노램프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을 먹게 된다면 몸에서 금방 분해가 되고 효과가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이런 치료제는 자주 복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이노램프를 활용해서 약효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마디로 약을 매일 복용을 해야 된다면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조정이 며칠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새벽에 FMC의 결과를 통해서 미국 시장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침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도 별일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